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을 보호하라라는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를 통해서 그 마음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창과 방패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그 창 역할을 하는 친구를 한 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싶은 친구를 한 명 정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창 역할을 하는 친구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놀이를 위해서 그냥 정하는 거고, 보호하려고 하는 친구는 보호 친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고 누구를 창 역할을,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 친구로 할 건지를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정해지셨어요? 네, 마음에 정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창 정해지고 보호 정해졌으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나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내 역할은 방패가 돼요. 그래서 세 분이 한번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잠시 쉬면서 세 분 중에서 역할을 한번 정해볼 거거든요. 본래는 몰라요, 전혀. 그렇죠? 근데 놀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보호, 그 다음에 선생님 방패, 그 다음에 선생님은 창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방패,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창 역할을 하시는 창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 여기 계시고, 보호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한테서 한 3걸음 정도 떨어져 보시겠습니까? 예, 떨어져 보시고, 이제 여기 선생님이, 방패 선생님이 이제 지켜주실 거거든요. 지켜주시는데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눈치 못 채게 한 3걸음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만약에 창 선생님이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방패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막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움직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패 선생님도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전혀 못 느끼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움직여 보시면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선생님 어떻게? 네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움직일 수 있지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또 이 선생님 움직이시면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저는 정말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움직이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에 정해져 있는 창과 보호 친구를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같이 걸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나가면 움직이시고 제가 호박을 불면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자를 옆으로 손이 일자가 되셨으면 성공입니다. 일자 되셨어요? 네, 일자가 되셨다면 성공입니다. 예, 성공, 창하고 보호친구 일자가 되신 분, 성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성공하신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성공하셨고요. 한 번 더 해볼 거거든요. 이번에는 친구를 바꾸어서. 아까 그 친구 아니다 바꾸셔서 하면 되고, 창도 바꾸고 보호 친구도 바꾸시는데 지금 안으로 자꾸 몰리시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밖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와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이렇게 일자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하시고 나서 좀 어떠셨는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사실 음악 선생님이 저 표정을 보고 이렇게 이해 못했다고 첫 번째 게임을 그렇게 하시면 진짜 맞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을 정하라고 할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창을 정하기가 참 어렵다. 저는 보호하는 사람만 정하라 했으면 보호할 친구는 참 많은데 창으로 정하라 하니까 그때 조금 어려워. 첫 번째 게임에서 사실은 창을 못 정하고 보호하는 그 친구만 계속 보호하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할 때 자신 있게 저도 창을 이렇게 정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창 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창 역할을 하는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놀이를 위해서 정하는 거지 창 역할을 하는 친구는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난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창을 정할 때 좀 미안하더라고. 그 창 선생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창과 보호해야 될 거를 서로 보면서 이렇게 사이에 막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저 혼자서 뭐라 해야 되나 아무도 두 분이 다 나를 모르니까 스파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짜릿하고 아, 내가 잘 보호하고 있어 이러면서 뿌듯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하면서 되게 또 이렇게 만족스러우신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저는 반대로 보호자를 누구를 정해야 될 때 진짜 자세히 보지 않았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지?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바뀌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다 되어서 했는데 그 보호자를 선택할 때 되게 조금 짧은 중간이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두 번 다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제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안 쳐다보고 등 뒤에 두고 창희 선생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창희 선생님하고 보호자하고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틈엔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목적이 뭐지? 이 사람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힘냈을 때 또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또 못했을 때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들을 좀 느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놀이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놀이, 대장을 보호하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먼저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네 분씩 짱을 지어 주실 거거든요. 2, 3, 4, 2, 3, 4, 2, 3, 4. 네, 이렇게 네 분이 짝이 되고 네 분 내에서 방금 부르신 번호가 자기 번호가 되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 선생님은 저격수 역할을 하시고 2번 선생님은 대장 역할을 하세요. 그 다음에 3, 4번 선생님은 경호원 역할을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대장 선생님은 대장이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뭐 팀조끼를 입거나 아니면 손목이나 목에 이렇게 스카프를 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손목에도 목에도 머리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범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네 분 좀 이렇게 한번 나와봐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경호원 선생님하고 대장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만드시고요. 네. 예, 원. 손을 잡고 그다음에 선생님 저격수 선생님은 이렇게 세 걸음 떨어지셔서 이렇게 자리에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호원 선생님과 대장 선생님은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격수 선생님께서는 대장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등이나 어깨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호원 선생님은 손을 잡고 보호를 해주시면 돼요. 대장을 터치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 과정에서 발로 차거나 그 다음에 몸으로 밀치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원으로 돌려서 막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격수 선생님은 다른 팀 대장은 터치하지 않아요. 우리 팀 대장만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과 보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만약에 터치가 되었다 하면은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공격과 보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진에서 호각을 불면 그 다음에 또 역할을 바꾸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의자 옆으로 이거 대장 바꾸시고요. 정연수도 바꾸시고요. 예, 전부 다 되게 막 에너지를 확 쏟아내신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세요. 네. 네, 활동하고 어떠셨는지 활동 소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팔다리가 짧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보호해 주시다가 선배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그 저격수랑 같이 넘어지셨어요. 그걸 보면서 죄송하기도 했고 어머 나를 이렇게 몸을 만져 보호해 주는구나 싶어서 제가 좀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됐구나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하는 걸 이렇게 좀 느꼈어요. 처음에 전 대장을 했는데 대장을 할 때는 보호해주신 보호자들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뿌듯함,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저격수를 할 때는 너무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시간 안에 바둥바둥대로 쫓아가는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자괴감도 들고요. 좀 외롭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저희가 시간 좀 다르게 해봤는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늘어지면 더 그런 생각들이 더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입장이 됐을 때는 우리 대장을 진짜 열심히 보호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뭐 책임감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짧은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든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다 보니까 대장을 이제 제가 저격수였을 때 대장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경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경원들만 보이는 거예요. 대장 잊어먹어버려.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애들 반에서도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을 때 옆에서 확 이렇게 해버리면 그 왕따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확 사라지겠구나, 의지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하는 힘이 강력하면은 내가 공격하는 힘이 작아진다라는 거를 선생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게 된 것처럼 아이들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보호하는 힘이 강력하니까 오히려 내가 공격을 못 하겠더라. 저는 이렇게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나서 좀 고마웠다, 아까 선생님 고마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웠다도 있지만은 좀 미안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네 명이서 할 때는 좀 대장을 아웃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8명이서 할 때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장을 잡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못 잡을 거야 하고 시작했는데 잡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만 그런 건 아니구나. 강력한 내 친구라고 해야 되나, 나를 보호해줄 사람의 숫자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8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장을 아웃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사람만 많다고 꼭 나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니구나. 소중한 친구 한둘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명에서 할 때 이제 선생님이 저격수로 하셨었거든요. 근데 게임이 대장을 지키고 게임이 끝났을 때 훈지 선생님을 제외하고 3명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금 훈지 조금 외로워 보이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공격에 다 성공을 보호에 다 성공을 하셨나 봐요. 혹시 보호를 못 해줘서 혹시 실패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아까 8명이었을 때, 4명 할 때는 다 성공을 했었는데 8명이었을 때 저는 사실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훈지 선생님이 이제 공격할 때 당연히 다 잘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방심을 하는 틈에
문희 선생님이 싹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성냥 선생님이 잡혔을 때 되게 미안하고 뭔가 제가 더 열심히 좀 하지 않았던 제가 좀 이렇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8명이서 하는데 7명은 한 팀이고 홍진쌤은 이제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보호해준다고 그 7명이 저랑 같이 띄워준 것도 고마웠고, 그리고 잡혔을 때 솔직히 그래도 홍진쌤이 잡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저는 도망 다니면서도 솔직히 그것도 뛰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홍진쌤이 잡아서 홍진쌤 뿌듯하겠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성냥쌤 생각을 듣고 나서 또 문진쌤은 어떠신가요? 잡을 거라고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많아지면 당연히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약간 방심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는 시간적으로 이미 다리가 다 풀리지 않았나 지친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뭔가 해냈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마음 한편에 이 팀이 이제 뭔가 무너졌잖아요. 약간 뭔가 좀 내가 몹쓸 짓을 했나?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이 사람의 꿈을 내가 뭐 망가뜨렸나? 이런 생각 약간은 순간적으로 들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잡아서 그러니까 혼자 남았다는 느낌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뭐 좀 사실 애들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좀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잡은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느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뜻밖이었고 그 순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딱 저격수가 되는 순간에는 뭔가 혼자 자기들끼리는 재미있고 나는 먼저 혼자 조급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도 논이고 또 나도 일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또 이런 시각은 저도 사실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고 그다음에 뭐 공격하고 이런 활동을 해봤는데 선생님들 때까지 생활에 오시면서 내가 일대 참 보호받고 싶었는데 도움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어떨 때? 제가 왜 좀 그 덩치 크고 힘센 아이들한테 한 번씩 괴롭힘을 당하거나 할 때 나는 이거 나 지금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라고 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안 도와줄 때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거를 알 텐데 왜 안 도와주지 하는 걸 보는 좀 섭섭함과 또 무력감과 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몇 번의 사건으로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 생각이 바뀐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주거나 행동을 해줬으면은 선생님 좀 마음에 이렇게 힘이 됐을까요? 예를 들면 왜 때리는데, 왜 미는데,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욕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안 그러면 또 선생님한테 일러준다 하든가 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부당한 불의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서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으면. 그런 어떤 서글픈 느낌은 안 들었어요. 때로 내가 받았던 보호 중에서 도움 중에서 이게 정말 좋았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6학년을 했는데 6학년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되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든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했을 때 어느 날 아침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나갔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꽃다발을 한 다발을 탁 주면 선생님은 멋지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렇게 꽃다발을 딱 전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다발을 교실에 딱 매달아 놓고는 그걸 보면서 항상 이게 힘이 났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게 교육 공동체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었고 나도 이런 선생님들이 생기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진짜 큰 이거는 내가 만약에 바꾸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호해줄 수 있다면 지금 혹시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제 욕교실에 이제 기간제로 아예 새로 발령도 받지 않은 이제 24살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부터 그냥 아이들이 솔직히 저희 조금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시는데 이제 저랑 이제 옆반 일반에 이제 좀 경험 있으신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힘들면은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그 말 외에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저도 그 선생님한테 이런 선생님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고 나서 대장이 아웃이 됐을 때 그 상황에 이제 아이들은 그 게임 놀이로 생각을 할 테니까 아웃된 아이들도 좀 실망을 할 것 같고 잡은 아이들은 막 좋아할 거고 그 경호했던 아이들은 또 미안해할 거고 이런 좀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요. 질문 중에 미안하거나 고마웠던 순간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마웠으면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면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게 해요. 근데 방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는 친구는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나를 지켜주려고 저렇게 애를 썼는데 전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비록 이렇게 내가 아웃돼서 아쉽지만 그때 지켜주려고 애썼던 친구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은 아웃됐다고 막 아웃시켰다고 좋아하고 또는 아웃됐다고 속상해하고 하지만은 피드백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마음을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렇게 또 서로 고마워하고 미안하고 표현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드백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이제 고학년 아이들일수록 또 이렇게 남녀의 문제가 또 항상 걸리던데 그 앞에 그 창하고 방패할 때 아무리 유도를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특히 남자애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여자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마음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마치고 손을 뻗었을 때 그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한 번씩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제일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마음속에서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들키기가 되게 두려운가 봐요. 앞에 이렇게 저런 얘기를 많이 해줘도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이제 다 정하고 여자들끼리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맞닥뜨리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시면 여기서 제가 방금 든 생각은 마지막에 선생님이 손을 뻗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손을 뻗어야지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팔을 뻗어도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해주고 여자를 해도 된다라는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를 참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창과 보호만 될 수 있도록 하고 팔 뻗는 과정만 생략을 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한 오해나 부끄러움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창을 말씀하실 때 이제 좀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이 되는 친구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내가 걔를 싫어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호할 친구를 정하고 창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니까 창은 그냥 맞은편 친구 그냥 마음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리고 굳이 뭐 창이 이렇게 꼽을 필요도 없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창이 그렇게 의미가 안 둘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보호하는 친구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임의로 창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예 그런 고민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때는 아까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끼리도 이야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노래를 이제 몇 번 해보면서 느낀 거는 밀도 있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거나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격수가 돼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간은 그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 30초 내외 정도만 해도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2분씩 이렇게 했었는데 2분씩 하면 애들이 일단 잡히고 안 잡고 따라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상황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모두가 다 선생님이 진행해 주신 것처럼 골고루 역할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운영은
그 대상에 따라서 선생님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면서 궁금했던 게 시간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대장 역할을 한 번씩 다 우리는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 놀이를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1시간 안에 사실은 대장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종이 칠기 전에 이제 서로 소감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만하자 했더니 우리 반에 여학생 한 명이 항상 다른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걔가 선생님 나는 대장 안 해봤어요 하고 걔가 저한테 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 이 역할을 다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럼 한 번 더 못해본 사람 하자 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저격수했던 아이가 피드백에서 선생님 저는 하면서 저 아이들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기가 보호받는 느낌,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이 놀이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격수 이렇게 보통 술래잡기 하면 술래가 서로 되고 싶어 하는데 이 놀이에서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느낌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뭔가 친구들과 함께 지켜주는 그러한 자기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걸 이 놀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예, 대장을 찾아라는 이 놀이는 움직임이 진짜 많아서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중하는 놀이예요. 그리고 그 신나게 놀고 나서 이렇게 나누는 피드백 시간이 아이들을 정말 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이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도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참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도움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작고 어리지만 내 안에 또 남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하는 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좀 강력한 놀이 이게 대장을 보호하라는 놀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도 함께 이렇게 제가 했던 이런 경험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